안녕하세요. 취업준비 즐겁게 합시다. 인싸 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여러분들 면접과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취미들이 알아야 될 면접 종류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단톡방에서 많은 질문들이 올랐어요. 제가 토론 면접을 보는데요. 토론 면접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PT 면접을 보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그리고 뭘 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 준비하면 돼요? 신문기사 읽어가면 돼요? 막 이렇게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 취업준비생들이라면 단 한 번쯤은 그냥 보고 넘어가야 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다 경험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런 면접 종류가 있고 저 면접에서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한 거구나, 나의 방향성을 이렇게 잡아가야지 생각해보는 영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기의 영상은 따로 있어요. 토론 면접에 대한 영상 따로 있고요, PT 면접에 대한 영상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 내용을 좀 비교해 가면서 확인하는 과정이다 라는 정도만 말씀드릴 테니까요. 개별 영상은 다시 한번 검색해서 확인해 보시고 다른 것들과 비교해 보는 면접 전형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면접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터뷰가 있죠. 인터뷰는 뭐 말 그대로 다대다 면접이 있고요. 그 다음 다대1 면접이 있고 뭐 1대1 면접이 있고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뭐 임원 면접, 실무 면접, 뭐 인성 면접, 역량 면접 다 있는데 그냥 그런 걸 우리 다 합쳐서 그냥 이 면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면접은 일단 제껴놓을게요. 맨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수한 면접들이 있어요. 토론 면접이 있고 그 다음 PT 면접이 있고 또 합숙 면접이라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 면접이라는 것도 있고 뭐 산악 면접, 술 면접 뭐 이런 것도 별의별 것들이 다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될 건 뭘까요? 과연 이 면접들을 왜 이렇게 다양하게 해 놓을까?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하게 해 놓는 게 여러분들 귀찮게 하기 위해서, 과정을 좀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인사팀에서 사람을 뽑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역량에 대한 모델링을 합니다. 해당 직무에는 어떤 역량들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역량들이 다 갖추고 있어야 우리 회사에 입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표를 만들어요. 목표 달성 능력, 리더십, 기획 능력, 소통 능력, 기타 등등 막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근데 잘 볼까요? 자, 소통 능력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소통 능력 확인할 수 있는 단계가 자소서에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소서에 확인할 수 있네? 자소서에서 소통 능력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했고 소통을 통해서 성과 낸 거 물어보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또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또 인터뷰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인터뷰 과정을 통해서 저 친구가 소통을 잘하는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토론 면접을 통해서도 중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획력을 확인하고 싶어요. 기획력 어디서 확인해 볼까요? 자소서 전형에서 어떤 기획을 통해서 물어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건 과거 경험이고 실제로 한번 기획하는 거 보고 싶어. 그럼 뭐가 생길까요? PT 면접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과제 면접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즉 회사마다 직무마다 필요한 역량들을 배열해놓고 그 역량들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들을 면접으로 다시 세팅을 하는 거예요. 합숙 면접도 거기에 일환인 거죠. 각 면접별로 어떤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말이 100%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회사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하지만 제가 많은 인사 담당자들과 소통을 하고 확인해 본 결과 일반적으로 이런 걸 확인하더라 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토론 면접이에요. 토론 면접이라고 보면 여러분들 면접자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거죠. 아니에요. 대화가 아니고 배틀입니다. 배틀. 즉 내가 맞아 네가 맞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내가 주장하는 바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를 미리 알려주는 경우는 드물죠. 그냥 그 자리에서 알려주고 너는 찬성해 너는 반대해 약간 이런 상황이잖아요. 즉 사전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사전 정보가 없이 서로 토론을 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어떤 지식의 유무나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윤리적인 내용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뭘 확인하는 걸까요? 다양한 것들을 확인해 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통 능력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그 소통 능력, 근데 소통 능력은 면접에서도 확인할 수도 있고 자소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아까 좀 얘기를 했겠죠. 근데 토론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즉 경청하는 자세예요. 경청하는 자세요? 그럼 이렇게 듣고 있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면접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면접관이 면접자에게 질문을 해요. 그럼 우린 뭐예요? 답변을 합니다. 계속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 과정에서 경청하는 자세에 대해서 확인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 경청하는 자세가 이 자세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말하는 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 파악해서 답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이거든요.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제 영상만 보더라도 끝까지 보지도 않고 댓글로 다는 친구도 상당히 많고요. 다 보고도 이해 못하는 친구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소통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말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토론 면접에서는 그게 정말 잘 보여요. 물론 다양한 것들,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말하는가 이런 것도 평가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극명하게 변별력이 생기는 부분은요,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토론 면접할 때는요, 내 말만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잘 정리해서 내가 말을 꺼내기 서두에 던지고 해주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기에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론 면접은 다양한 걸 평가하지만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 상대방에게 대하는 매너, 이런 것들은 안 보나요? 그런 건 별로 안 봐요. 왜? 거기서 다 여러분 다 착한 양이 되어 있는 걸 알아. 근데 거기서 누가 갑자기 막 너무 나대고 이러지는 않잖아,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변별력이 생기지 않고요. 상대방이 듣는 거 위주로 평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팁으로 여러분들이 본인의 주장을 하기에 앞서서 상대방이 말한 것을 요약해주고, 방금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약간 첨언을 하자면, 혹은 거기에 약간 반대되는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반드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서 전달해주고, 나는 네 거 잘 들었어, 그럼 내 이야기 한번 들어줄래? 약간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PT 면접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T 면접은요, 일반 면접과 조금 다른 게 있죠. 질문하는 사람이 매우 질문을 적게 해요. 즉, 내가 가서 혼자 10분 혹은 15분, 5분 혼자 떠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잘 보일까요? 생각을 정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생각을 정리하지 못한 사람이냐, 이게 가장 많이 보여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거를 기획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기획력이라는 단어는 정말 다양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두리뭉실한 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는 기획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PT 면접에는 다양한 주제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것들도 있고 갑자기 준 질문들도 있는데, 애시당초 이 두 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무리 쉬운 거라도 잘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되지 못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5분, 10분 내에 이 친구가 자신이 이해한 바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것들을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된다.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사고력을 같이 보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별개로 봐야 되는 게 하나 있다면, 문과 친구들에게 PT 면접을 볼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논리적 사고력, 기획력 중심으로 확인을 한다면, 이과 친구들에게 확인하는 거는 그냥 알고 있는가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공계 친구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기반 역량이 아니라 지식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10분을 이야기하려면 여러분들에게 한 1시간, 2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즉 100을 이야기하려면 120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PT를 시키잖아? 그럼 해당 과제에 대해서 10분 동안 이야기를 하려면 정말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혼자 떠들어봐,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잘 모른다, 막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틈을 딱 있다, 그러면 그때 막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과와 문과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평가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공계열 분들 PT 준비할 때 정말 모르는 거 정말 모른다고 해주시고요, 알면은 조금은 아는 것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은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이해되기 쉽게끔 표현을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일부러 길게 예시를 많이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게 뭐다? 상대방 중심으로. 오히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려운 용어, 어려운 것들을 많이 섞어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 이공계열 분들 자신의 지식에 대해서, 했던 연구에 대해서 전달을 할 때 본인 것을 다른 예를 들어서 잘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석사분들 말이죠. 석사 연구했던 것은요, 앞에 면접관 분들도 잘 이해 못해요. 분야가 다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다른 예시를 들어서 이해하기 쉬운 예시로 표현을 해주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숙 면접 보도록 할게요. 합숙 면접 요즘엔 많지 않아요. 합숙 면접 했다가 욕을 많이 먹는 분위기거든요. 2018년도부터인가 취업준비생들에게 과도한 이제 면접 전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많은 질타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숙 면접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하는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합숙 면접이라는 것 자체가 1박 2일을 빼게끔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서 많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1박 2일 동안 면접 전형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라는 분이 붙죠. 근데 그 멘토가 살살살살 꼬드겨요. 합숙 면접에서는 다양한 걸 볼 수 있는데, 기본적인 전제가 합숙을 통해서 이 사람의 진정한 내면을 좀 살펴보겠다, 정말 진실된 모습을 보고 싶다가 전제 조건에 깔려 있습니다. 왜냐면 면접은 길어봤자 1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긴 시간을 할애해서 그 사람의 본 모습, 숨겨진 모습들도 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약간 허들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묻지마 지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바쁜 시간에 합숙 면접 오라고 그래? 그러면 나에게 우선순위가 아닌 친구들은요 안 와버려요. 실제로 그때 많이 드랍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박 2일 동안 저도 많이 해봤는데 그때도 많이 숨겨요. 그때도 많이 숨기는데 끝까지 텐션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는 1박 2일 동안 면접을 하는 도중에 막 친구랑 회사 욕하다가 막 들키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강의하는데 피곤하고 자는 친구들도 있었고 많이 나옵니다. 1박 2일 동안 텐션을 유지하는 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또 합숙 면접에 대한 썰 많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합숙 면접 때 주의해야 될 게 이제 멘토가 붙잖아요. 그 멘토의 역할은 뭘까요? 말이 좋아서 멘토라고 하는데 그 멘토의 역할은 여러분들 관찰자예요. 그래서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결코 여러분들의 진짜 친한 형, 오빠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막 말로는 힘들지, 나도 취준생 다 알아. 우리 회사 뭐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뭐 다른 계획 있어요. 막 이렇게 떠봅니다. 그거 다 고스란히 넘어가요. 그분들이 며칠 봤다고 여러분의 진심 어린 조언 해줄 것 같습니까? 해줄까요? 아니, 뭐 있겠지. 뭐 그분들의 진심을 내가 다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오더를 그렇게 받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가려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더 특수 면접들이 있어요. 뭐 산학 면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술 면접 이런 것도 있는데 실제 보험회사 영업관리 같은 경우 있잖아요. 실제 보험 영업관리, 대졸공채로 들어가는 보험관리 같은 경우도 이제 술 면접이 많이 있는데요. 술 면접 보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방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과정 하나하나 다 지켜본다. 다 지켜보고 노는 모습까지도 밖에서 이렇게 쳐다봐요. 네. 근데 그럼 잘 놀아야 되냐? 아니 그렇게 막 잘 놀 필요는 없는데 못 놀면 좀 이상해져요. 이게 뭐냐면 특성상 술을 많이 마셔야 되는 그런 직무들이 있긴 있잖아요. 근데 면접이면 누구나 약간 오버액션을 합니다. 오버합니다. 근데 그 오버해야 되는 과정 중에서도 내가 이러고 있어. 그러면 조금 문제되는 거 아니야? 문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래도 직무랑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모든 면접의 세팅 자체가 여러분들의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계되어 있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 기분 좋아지라고 선물로 해주는 거 없습니다.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예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 진짜 서비스 차원에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그 학교에 자소서를 첨삭을 해준 적도 있었어요. 예. 기업 브랜딩 차원에서 말이죠. 근데 그때 무슨 일을 했었냐면 첨삭을 해주나요? 해주면서 전혀 공지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내용이 좋고 스토리가 괜찮고 좋은 친구들은요 따로 연락을 줘서 꼭 지원하게끔 유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가점을 주지는 않았는데요. 지원을 유도하기도 하고 좀 잘 보고 팁도 좀 더 주게 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인사팀이 나가서 기업에서 뭘 할 때는요 취업 준비생들을 아끼는 마음도 있지만 평가하는 목적이 조금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면접 전형입니다. 다대다, 다대일 면접이 있는데요. 다대다랑 다대일 면접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여러 명과 여러 명이 보느냐, 여러 명과 나는 혼자 있느냐 이 차이인데 이 차이에서 오는 게 매우 커요. 뭐냐면 다대다가 되면서 A한테 한 질문, B한테 한 질문, C한테 한 질문이 모두 다 다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편파,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대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비교를 하겠다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시간을 아끼고자 한 게 제일 크긴 하지만 그래서 공통 질문이 반 정도 되고요. 개별 질문이 한 반 정도 된다라는 기본적인 전제하에 시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대 1로 의도적으로 설계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거는요 CJ가 그랬는데 다대 1이다. 이거는 시간 엄청 뺏기거든요. 한 사람은 최소 20분이요. 1분 자기소개하고 막 최소 20분입니다. 최소 20분 동안 뭘 하겠다? 후배 파겠다 이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썼던 자소서 나 안 믿겠어. 못 믿겠어. 그렇다면 뭐다? 그 경험 하나하나 다 물어볼 거야. 이렇게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드릴다운해서 Y를 물어보면서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운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 다대다 면접에서는 그렇게 후벼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한테도 공정하게 시간을 분배해서 할애해서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대 1이 되는 순간부터 내 경험 하나를 낱낱이 쪼개고 들러맺히고 막 이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이 목표를 왜 설정했고 이 목표를 설정하는데 나의 기여도는 어떻게 되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고 방법은 어떻게 되고 그 말고 대안은 없었고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시고 준비하신 다음에 면접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다대 1이 좋은 건 뭐냐면 내 페이스대로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에 대한 생각이 정리된 사람은요 오히려 쓸데없는 질문 잘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정보에 대한 질문을 한다든가 지난주에 뭐 했어? 뭐 이런 농담 따먹기 할 시간 조차 없어요. 그냥 내 질문만 계속 막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아는 대로 다 대보세요.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자소서 하나 놓고 거기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경험 하나 말하라고 하고서 계속 물어보는 거. 왜냐면 다른 질문하면 시간 없어요. 예. 그래서 딱 시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다대 1은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외에도 뭐 판매 면접도 있고 뭐 기타 다양한 면접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사실 큰 당락을 좌우하는 친구들은 아니에요. 당락을 좌우하는 친구들은 아까 말한 다대다 면접, 다대일 면접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이 PT 면접, 그 다음 토론 면접 이런 순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각 면접 전형별로 어떤 거를 바라보고 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이거 다시 한번 복귀하시면서 자세한 영상들은 인싸 담당자 토론 면접, 인싸 담당자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다시 올려드린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